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 차가움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스며들었다. 서유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행 지점의 대출 상담실은 오늘도 바빴다. 그녀는 32살의 경력직 직원으로 매일 수십 명의 고객을 상대하며 숫자와 서류를 다루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 평범한 오후가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죄송합니다. 대출 승인이 어렵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맞은편에 앉은 여성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여성의 피부는 깊은 초콜릿 색으로 빛났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흘러내렸다. 서희였다. 28살의 젊은 사업가로 한국에서 자란 흑인 혼혈 여성. 그녀의 눈동자는 커피처럼 진하고 그 안에 담긴 실망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왜요? 제 사업계획서는 완벽하잖아요.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고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억양에 약간의 이국적인 매력이 스며 있었다. 서윤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숫자들은 확실히 괜찮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외국인 사업가라. 리스크가 크겠지. 게다가 서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국 사회에서 흑인 고객은 드물었고 그만큼 편견이 깊었다. 그녀는 그런 편견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직감이라고 믿었다. 정책상으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서윤은 딱딱하게 대답했다.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위험 요소. 제가 흑인이라서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제 부모가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해서요. 서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윤은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겼다. 알겠어요. 다음에 다른 은행에서 하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서윤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그 일을 곱씹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강남의 작은 원룸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번쩍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내가 잘못했나? 하지만 직업적으로 서윤은 스스로를 변명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성으로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년 설날에 던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고 서윤은 바빠서 라고만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눈송이처럼 부서지기 쉬운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지점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본사에서 인사이동이 있어? 우리 지점에 새로운 지점장이 오신다더라.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서윤은 별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며 출근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컵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의 그 여성, 서희였다. 정장 차림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는 완벽한 지점장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서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희의 미소는 차갑고 그 안에 서윤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이 숨겨져 있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서희는 본사에서 승진한 엘리트였다. 아프리카계 한국인으로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다 은행으로 이직한 그녀의 이력은 화려했다. 어제의 대출 거부는 그녀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서희는 서윤을 불렀다. 서대리,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서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어제 일 기억하세요? 이제 제가 당신 상사예요. 재미있겠네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서희는 손을 들어 막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앞으로 제 지시를 따르세요. 그리고 편견을 버리세요. 그게 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서희의 눈빛은 서윤을 꿰뚫었다. 그 순간 서윤은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분노, 두려움. 아니, 그 안에 스며든 무언가. 호기심이었다. 그날부터 서윤의 일상이 바뀌었다. 서희는 엄격한 상사였다. 매일 아침 미팅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지점을 뒤흔들었다. 고객의 배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숫자만 보세요. 서희의 말은 서윤을 향한 메시지였다. 서윤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며 서희의 완벽함에 매료되었다. 서희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여성이었다. 점심시간에 김치찌개를 먹으며 천마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라고 웃을 때 그녀의 이국적인 외모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한 달 후 지점의 성과가 좋아지자 서희는 팀 식사를 제안했다. 강남의 고깃집에서 술잔이 돌았다. 서윤은 소주를 마시며 서희를 힐끔거렸다. 지점장님,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서윤의 질문에 서희는 미소 지었다. 편견과 싸우면서요. 제 피부색 때문에, 제 부모 때문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아렸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을 텐데 서윤은 조용히 소주를 따랐다. 밤이 깊어지자 다른 직원들은 먼저 떠났다. 서윤과 서희만 남아 강남 거리를 걸었다. 네온 불빛 아래 서희가 갑자기 멈췄다. 서대리, 당신은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요? 어제처럼 서윤은 당황했다. 저희 그냥 직업적으로. 서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아니, 당신 눈빛이 달라요. 나를 보는 게 복잡해 보이네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서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느낌은 뭐지? 왜 이렇게? 그녀는 서둘러 인사하고 집으로 도망쳤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뺨이 붉었다. 설마 나 그를 좋아하는 건가? 서윤은 레즈비언이었다. 20대 초반에 깨달았지만 숨겨온 비밀.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가족의 기대 속에서 서희의 등장으로 그 비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봄이 오는 서울은 한결 부드러웠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공원에서 서윤은 혼자 산책을 했다. 지점에서의 나날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희의 리더십 아래 지점 성과는 치솟았지만 서윤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다. 매일 아침 서희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이건 그냥 존경심일 뿐이야. 상사잖아. 서윤은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서희도 서윤을 의식하고 있었다. 대출 거부 사건 이후 그녀는 서윤을 특별히 지켜보았다. 서윤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긴 따뜻함, 그 눈빛의 깊이가 서희를 끌어당겼다. 서희 자신도 레즈비언이었다. 미국 유학 시절 깨달았고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살아왔다. 어머니는 내 피부색도 문제인데 이런 건 하며 울었지만 서희는 엄마, 나로 살려고 라고 대답했다. 이제 서윤을 보며 그녀는 비슷한 아픔을 느꼈다. 어느 날 지점에 큰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국제무역대출 심사였다. 서희는 서윤을 파트너로 지명했다. 당신이 제일 믿을 만해요. 서희의 말에 서윤은 놀랐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피곤한 서희가 책상에 엎드렸다. 서윤은 조심스레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손길에 서희가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유나 이름으로 부르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서윤의 어머니가 갑자기 지점을 방문했다. 딸,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남자친구는 없어. 어머니의 말에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바빠서요. 그때 서희가 지나가다 인사했다.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지점장님. 예쁘시네요. 우리 윤이랑 잘 맞을 것 같아.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서희는 웃으며 서대리가 훌륭한 직원이에요 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서희는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어머니 말씀 재미있었어요. 우리 정말 잘 맞을까요? 서윤의 손이 떨렸다. 이건 장난인가? 아니, 진심.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서희의 사무실로 갔다. 지점장님, 그 메시지. 무슨 뜻이세요? 서희는 문을 잠그고 다가왔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궁금해요. 나처럼 숨기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 레즈비언이에요. 하지만 말 못해요. 가족, 사회, 서희가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우리 같이 싸워봐요. 그 손길은 따뜻했다. 서울의 봄바람처럼 서윤의 마음을 녹였다. 그날부터 둘은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서희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받은 왕따를 털어놓았다. 키가 크고 피부가 검다고 아프리카 원숭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너는 한국의 꽃이라고 하셨어요. 서윤은 자신의 고백을 했다. 대학 때 첫사랑이 여자였어요. 헤어지고 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 말에 서희가 안아주었다. 포기하지 마, 나랑 같이. 사랑은 서서히 피어났다. 퇴근 후 카페에서 서희가 서윤에게 핸드크림을 발라주며 손이 거칠어요. 내가 부드럽게 해줄게 라고 속삭일 때 서윤의 세계가 밝아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점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 대리랑 지점장님, 너무 가까워 보이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서윤은 불안해졌다. 서희야, 우리 조심하자. 서희는 고개를 저었다. 숨기다 지쳐요. 솔직하게 살아요. 충돌은 예기치 않게 왔다. 서희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서희의 어머니, 한국 여성으로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서윤을 보고 물었다. 서희야, 이 친구가 특별한 사이야. 서희가 대답하려 하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내가 이미 이렇게 살면 가족 망신이야. 피부색도 문제인데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를 사랑해줘. 그대로. 하지만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성공했어도 이건 용서 못해. 서윤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내 탓인가? 내가 서희를 더 힘들게 했어. 그녀는 서희에게 굴이 헤어지자. 내 가족을 위해 라고 말했다. 서희는 울며 아니야.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외쳤다. 하지만 서윤은 도망쳤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눈물이 흘렀다. 여름의 서울은 더웠다. 습한 공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서윤은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서로 이동을 요청했다. 서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게 최선이야 라고 고집했다. 서희는 상처받았지만 서윤의 결정을 존중했다.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서윤의 새 부서는 본사의 회계팀이었다. 숫자만 다루는 일상은 안정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다. 매일 밤 서희의 메시지를 지우지 못했다. 오늘도 피곤했어. 너 생각나? 그 사진 속 서희의 미소가 서윤을 괴롭혔다.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니의 잔소리가 들려왔다.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좋은 사람 만나봐. 서윤은 웃으며 달았어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희의 손길이 그리웠다. 한편 서희는 지점에서 홀로 버텼다.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는 너 정신 차려. 결혼해서 정착해라고 압박했다. 서희의 아버지,
아프리카 출신의 조용한 남자는 딸을 지지했다. 서희야, 내 삶이야. 한국에서 나처럼 외로이 살지 마. 하지만 서희는 외로웠다. 지점 성과는 여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잃어버린 빛을 잃었다. 충돌의 씨앗은 지점 내에서 싹텄다. 한 동료, 민준이 서희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윤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본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지점장과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서희는 조사받게 되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서희가 항변했지만 은행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LGBT는 여전히 금기였다. 서윤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내 탓이야. 내가 떠난 게 오히려 그녀는 서희에게 달려갔다. 지점 사무실에서 서희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서희야, 미안해. 내가 서윤의 말에 서희가 돌아섰다. 아니, 내 탓 아니야. 하지만 배신당한 기분이야. 왜 나 버리고 갔어? 서윤은 울었다. 내 가족, 내 미래를 생각해서. 나 같은 여자가 서희가 안아주었다. 바보야. 내 미래는 너야? 그날 둘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반짝였다. 서희가 말했다. 나 회사 그만둘까 봐 미국으로 돌아갈까?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안 돼. 여기서 같이 싸우자. 서희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정말. 나랑?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도망 안 쳐. 하지만 배신은 더 깊었다. 조사 결과 제보자가 민준으로 밝혀졌다. 그는 서희의 승진을 질투해 한 짓이었다. 서희는 그를 해고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람들을 믿기 힘들어. 서희의 말에 서윤은 이나 믿어. 영원히 라고 답했다. 그 여름밤, 둘은 처음으로 키스했다. 강변의 불빛 아래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 한국 사회의 편견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었다. 가을이 다가오자 서희의 가족이 다시 왔다. 이번엔 화해의 자리. 어머니가 서윤을 보며 서희가 행복해 보이네. 미안해, 내가 좁았어 라고 말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도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있었다. 은행 본사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희 지점장, 전보 그녀는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었다. 서윤은 따라갈 수 없었다. 이별이야. 서윤의 물음에 서희가 웃었다. 아니, 새로운 시작. 서윤은 홀로 남아 고민했다. 나도 따라가. 아니면 여기서 버텨. 그녀의 선택이 둘의 운명을 결정할 터였다. 가을잎이 물든 서울 거리는 쓸쓸했다. 서희의 전보 소식이 지점에 퍼지자 직원들은 안타까워했다. 지점장님 없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사무실에서 서희의 빈 자리를 보며 그녀는 매일 울었다. 왜 나한테는 기회가 안 와? 서윤은 본사에 승진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지만 속으로는 소문 때문일 거라 짐작했다. 서희는 부산 지점으로 갔다. 바다를 마주한 그곳에서 그녀는 새 출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윤의 빈자리가 컸다. 매일 통화하며 보고 싶어라고 속삭였지만 거리는 둘을 갈라놓았다. 서희의 어머니가 편지를 썼다. 서희야, 그 사람, 서윤, 과 잘 지내.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편지가 서희의 힘이었다. 한편 서윤은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했다. 어머니가 서희와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동료로부터 소문을 듣고 직접 물었다. 윤아, 너 여자랑? 서윤은 부정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울며 가족 망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서윤의 마음이 찢어졌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서윤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인한 패닉 어택. 서희가 소식을 듣고 서울로 달려왔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서윤의 눈물이 흘렀다. 서희야, 우리 끝내자. 내 인생 망치게 할 수 없어. 서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싸움인데 그 순간 의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가족분이세요. 서희가 네, 연인입니다 라고 답하자 서윤의 가슴이 벅찼다. 퇴원 후 둘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은행 휴가를 내고 바다를 보며 치유했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가 둘의 상처를 씻어주었다. 여기서 결혼할까? 서희의 농담에 서윤이 웃었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하지만 그 말 속에 희망이 있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서윤은 결단을 내렸다. 은행을 그만두고 서희의 사업을 돕기로 했다. 서희는 국제무역회사를 차렸고 서윤이 재무를 맡았다. 새로운 시작은 순조로웠다.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둘은 함께 일하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고조는 다시 왔다. 서희의 과거 고객, 그 대출을 거부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흑인 사업가, 은행 차별 고발에 서희가 은행을 고소한 게 아니었다. 민준의 복수였다. 그는 해고 후 블로그에 악의적인 글을 썼다. 그 지점장, 레즈비언이야. 차별당한 척하며. 소문은 폭발했다. 언론이 몰려들고 서희의 가족이 다시 흔들렸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서희야, 이게 다 내 탓이야. 서희는 무너졌다. 엄마, 나 포기할게. 서윤이 안아주었다. 아니, 싸워. 나랑 같이 둘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희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피부색,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서윤이 옆에서 손을 잡았다. 그 장면은 TV에 나갔다. 사회는 분열되었다. 지지하는 목소리와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에 이런 게? 용감해. 서윤의 어머니도 변했다. TV를 보며 울다. 서윤에게 왔다. 미안해. 딸의 내 삶을 인정할게. 그 화해의 순간 서윤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는 남았다. 민준이 자살했다. 편지에 미안해. 질투했어 라고 적혀 있었다. 서희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해고한 탓인가? 서윤이 위로했다. 아니, 그의 선택이야. 우리는 살자.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에서 둘은 결심했다. 함께 해외로 가자. 하지만 돌아올 거야? 한국을 바꾸자.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사회를 향한 도전이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서울은 고요했다. 서희와 서윤의 회사는 성장했다. 국제무역으로 아프리카와의 교류를 늘리며 다양성 브랜드를 내세웠다. 서희의 강연이 이어졌다. 테덱스 서울에서 그녀는 말했다. 편견은 무지에서 온다. 하지만 사랑은 그것을 녹인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서윤은 무대 뒤에서 지켜보며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었다. 서희의 건강이 나빠졌다. 유학 시절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피로가 악화된 것,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심장 문제예요. 수술이 필요해요. 서윤은 무너졌다. 서희야, 왜 이제? 서희는 웃었다. 운이 없네? 하지만 후회 없어. 너 만나서. 수술날, 서울의 병원은 눈보라로 휘감겼다. 서윤은 대기실에서 기도했다. 제발. 우리 아직 할 게 많아요. 가족들이 모였다. 서희의 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서희가 행복했어. 서윤의 어머니도 왔다. 딸, 강해져.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이 길었다.
서희는 병상에서 서윤에게 청혼했다. 나랑 결혼해. 법적으로 못해도 우리만의 약속. 서윤이 울며 긍이라고 답했다. 퇴원 후 둘은 제주로 돌아갔다. 바다 앞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친구들, 바람소리만 증인.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책이 되고 영화가 되었다. 흑인 레즈비언의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서희는 회사를 키웠고 서윤은 재물을 넘어 마케팅을 맡았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일상이었다. 아침에 함께 김밥을 먹으며 오늘도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순간. 어느 겨울날 벚꽃이 아닌 눈꽃이 피는 공원에서 둘은 앉아 있었다. 서희가 말했다. 처음 대출 거부당했을 때 화났지만 그게 우리 만남의 시작이었네. 서윤이 웃었다. 미안해. 이제 영원히 갚을게. 손을 맞잡은 채 그들은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 따뜻한 사랑이 피어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국의 변화처럼 계속될 테니까. 사랑은 편견을 넘어서는 힘. 서희와 서윤은 그 증거였다.